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나 아닌 누군가의 인정이 때로 나라는 존재 그 자체보다도 더욱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남에게 1등을 내주었을 때, 단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상장을 받아들었을 때, 그와 같은 순간에 맛보게 되는 분함과 짜릿함, 슬픔과 기쁨이 돌이켜보면 모두 나를 한 뼘쯤 성장시키는 귀중한 감정들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나 처음으로 상을 받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또 칭찬과 인정,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놓쳤던 수많은 순간들은요. 무비시네 영화방이 주관하는 무비시네 영화상은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그와 같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작고 미약한 목소리지만 언젠가,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리라 믿으면서요. 늘 가장 즐겁고 보람찬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비시네 영화방의 두 번째 시상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무비시네 영화상 제2015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2016년의 이제 첫 방송이죠. 무비시네 영화상 시상식 그 2부의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좀 더 이제 쟁쟁한 상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들이 계속해서 줄지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어떤 영화제든 뭐 아카데미 영화제 있을 거고요. 칸느, 뭐 베를린, 베니스 뭐 여러 가지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화제마다 가장 중요한 상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작품상이에요. 네. 이 축구 같은 경우에도 축구 개인상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시즌 우승컵을 드는 그 팀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영화 같은 경우에도 누가 주연상을 받냐, 누가 조연상을 받고 음악상을 받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감독상 같은 것보다도 어떤 영화가 작품으로서 가장 인정을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연상, 그 다음에 주연상, 네. 그 다음에 감독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망의 작품상까지 저희 무비시네 영화상 2015년 제2회 열리는 무비시네 영화상의 수상작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연상인데요. 조연이 없으면 주연은 심심합니다. 최고의 조연을 뽑아봅시다 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네, 총 28명의 배우가 거론이 됐습니다. 많이도 거론이 됐네요. 네, 정말 많은 배우들이 거론이 됐었고, 네, 박 기사가 지금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을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28명 배우 이름 대봐 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럼요. 이게 외국 배우 섞어서 얘기해라 네. 뭐 이러면 힘들죠. 네. 저희가 이제 거의 한 130방을 그죠.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힘듭니다. 네. 사실. 네. 근데 28명의 배우가 이번 조연상에 거론이 됐었고, 네. 4점 이상 획득한 후보가 9분이나 계셨습니다. 네. 네. 그 9분의 이름을 한 분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달수 씨가 있습니다. 오달수. 한국의 뭐 조연 하면은 그냥 누구나 이 배우들 꼽아요. 뭐 유해진, 오달수, 뭐 이문식, 누구 이런 배우들을 꼽게 되는데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지겠지만 앞에 두 명은 동일할 겁니다. 유해진과 오달수. 그렇죠. 거의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정이라는 네. 예, 별명이 어울릴 만큼 요즘에 또 그 열애설도 있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예, 열애설도 있던데 결혼 안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하신 줄 알고 계세요. 저도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이제 연기를 하시다가 초반에 어려우실 때 이제 경제적인 여건으로 딸은 있는데 이제 헤어진 약간 그런 상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래서 이제 혼자 계속 지내시다가 이번에
열애설이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시라 씨 언니인가 동생인가 아, 그래요? 와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아유, 늦게나마 되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네. 이번 후보에 오달수 씨 계셨습니다. 사실 오달수 씨는 뭐 암살 같은 영화가 이번에 대표작이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희 오 기사님 또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예. 전체적으로 조연들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했다. 네. 뭐 전체적 중에서도 이제 오달수 씨의 존재감이 더 뛰어났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뭐 오 기사님 말고도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가장 그 많이 나왔던 주력하는 그 다른 기사 중에 한 분인 거부광님. 예. 네, 그분께서 최고의 주연이라고 말하는 배우들과 같이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주연의 연기에 힘을 실어주는 배우라고 생각된다라고 또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청취자 한 분께서는 영화 암살의 오달수, 영화 무게감의 균형추를 잡아준 인물이고 덕분에 현대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영화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달수가 없었다면 그 힘이 가능했을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또 말씀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거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내용이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뭐 오달수 씨 이번 후보에 또 올랐고요. 네. 다음 후보로 오르신 분은 이제 송강호 씨입니다. 송강호 씨가 조연상에 이것도 특이하네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의아했는데 네. 송강호 씨가 조연상에 있는 이유가 이제 사도에서 유아인 씨를 메인 주연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럴 수 송강호 있죠. 씨를 이제 조연으로 약간 빼신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송강호 씨. 내가 어찌 이러느냐. 와, 곽 기사님이 그 오열하셨던 그렇죠. 마음속으로 그 주무시다가 갑자기 오열하며 깨어나셨던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조고 영조가 내가 되었다. 명언, 네. 명언을 남기셨던 그 장면 네. 있었죠. 이 모든 관객들이 어떤 대사를 도대체 송강호 씨가 읊는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네네. 그 대사 소화력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박수를 쳤던 그 장면 충분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 후보로 오르신 분은 이제 콜린 퍼스. 콜린 퍼스가 아니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킹스맨의 콜린 퍼스인데, 네. 이 영화에서는 주연보다 더 인기가 많은 조연. 주연 아니요? 맞네, 조연이네. 그렇죠. 주연보다 더 인기가 많은 조연으로 계속해서 화제가 되면서 킹스맨 2편이 나올 거예요. 2편이 이제 제작된다고 하는데 많은 팬들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줬다고 합니다. 어떤 압박이요? 콜린 퍼스를 다시 살려라. 죽었구나. 네, 콜린 퍼스를 다시 살려라. 어. 결국 콜린 퍼스가 2편에 나옵니다. 진짜요? 네,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콜린 퍼스, 난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도 난 콜린 퍼스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콜린 퍼스라는 배우의 막 수트발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킹스맨 얘기를 했었을 때, 네. 이제 김 기사님께서 걱정을 많이 했죠. 콜린 퍼스는 액션 전문 배우가 아닌데, 그죠. 예, 이 영화에서 액션을 했다 그러길래 나는 좀 의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 영화에서의 콜린 퍼스 많은 그 여심을 사로잡기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던 배우였습니다. 그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우리 그 최고의 1분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최고의 1분상에 나왔던 한 장면, 그러니까 많은 지지를 얻었던 장면이 액션 장면이었어요. 네, 콜린 퍼스가 그 액션 장면을 충분히 소화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 후보로 말씀드릴 조연상 후보는 이제 이경영 씨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반응이 왜 이렇게 나오지, 나는? 그러니까 박 기사님께서 이런 멘트를 알려주셨어요. 네네. 네, 다작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멘트를 알려주셨고 또 이 기사님께서 너무 많이 나옴. 네. 이 정도면 최고 조야함. 그렇죠. 이거는 어떤 의미의 조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네요.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이죠. 이런 배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 다음 후보로 오른 배우는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청춘 FC라는 방송을 보고 있어요. 예. 그걸 보면서 프로팀 축구팀 하나를 운영할 때도 그 히딩크 감독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정환 씨가 이번에 감독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멀티플레이어의 중요성. 언제 구멍이라도 끼울 수 있는 선수가 정말 팀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다. 전 이경영 씨가 그런 배우라고 오래 느낀 게 그렇죠. 내부자들 보셨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얼마 전까지 막 중역할 군도에서 하시고 되게 정의로운 중역할 하시고 막 그러셨던 분이 협녀에서도 얼마나 멋있는 역할로 나오세요. 그렇죠. 그죠. 도사님으로 그분이 골프 치는 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게 치시죠. 저는 진짜 이경영 씨는 정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팅의 왕. 네, 퍼팅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타이거 우즈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그 장면은 정말 명장면이라고 꼽아요. 최고의 1분에 왜 안 꼽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정말 기가 막힌 건데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이제 더 오리지널
또 퍼팅하러 간다는 줄 알았네. 아니요, 아니요. 3시간짜리. 혼나야지 그러면. 예, 3시간짜리 더 오리지널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후보로 오른, 배우는요, J.K. 시몬스입니다. J.K. 시몬스, 이 배우는 사실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지난해 조연상을 실제로 수상을 했죠. 네, 위플래시로 조연상을 수상을 했었는데, 위플래시 빠박머리 교수로 나오고, 항상 이제 검은색 목폴라를 착용하면서 나오는 배우였죠. 네, 플래처 교수 정말 이 영화를 보시고 J.K. 시몬스를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시고 이제 J.K. 시몬스를 뽑아주신 청취자분 한 분은 죽이고 싶었고 정말 저런 선생이 있을 거란 사실에 오금이 저린다 라는 멘트를 달려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선생 만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죠. 학생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본인의 명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용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캐릭터인 거는 분명했습니다. 역대급 연기였어요. 그럼요. 네, 네.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 후보로 오른 후보는 이제 유해진 씨. 아까도 말씀드렸죠. 씨의 마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유해진의 베테랑과 극비수사는 유해진이 버텨서 산 거다라고 철 기사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또 그 파트너 재 기사님께서는 유해진은 유해진인데 뭔 소리야? 유해진은 유해진이지. 그렇죠. 유해진은 유해진이다. 이거 아까 그 곽 기사님 말씀이랑 비슷하네요. 내가 영조고 영조가 나다. 네. 그건 명언이에요. 내가 사도고 사도가 내가 됐다. 그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네. 그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굉장히 명언을 남겨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해진 씨는 상당히 많은 분들의 호감을 사서 지지를 많이 모았습니다. 네, 그렇죠. 유해진 씨가 올해 베테랑에 나왔었죠? 네, 베테랑이 나왔었고 그 극비수사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죠. 근데 유해진 씨가 맨날 똑같은 것 같아. 비슷한 느낌이 좀 많죠. 그 전우치의 그 암컷 있잖아요. 예. 그 강아지. 예. 그 역할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베테랑에서는 좀 진지한 이제 수행비서 역할을 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안 봐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좀 진지하면서 수행비서. 네. 나중에 매 맞는 수행비서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매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 김혜수 씨랑 사귀었었죠? 네, 그렇죠. 네, 진짜 멋진 남자입니다. 되게 박식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삼시세께서 요리도 잘하세요? 네. 요리는 차성원 씨가 하고요. 차승원 씨? 예. 제가 안 봐서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 후보로 오른 조연 배우는요. 네. 황보. 황보 씨 지금 혹시 아세요? 황보 씨는 가라가라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예, 그 황보 씨죠. 지금 카페 하시는 그 무슨 무초? 하시는 황보 씨가 아니라 예. 이 황보 씨는 서유기에 나오는 황보 씨입니다. 네. 거기서 손오공을 연기하셨어요. 네. 손오공을 연기하시면서 그 대머리 배우, 골룸 비슷한 느낌으로 출연하셔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카리스마, 그 존재감, 역대 최고의 악역 그런 연기를 해주신 그 배우입니다. 이 황보 씨도 또 지지를 많이 모았습니다. 네, 황보 씨 이번 후보에 올랐고 네. 그 다음 후보로 오른 배우는요. 이거는 뭐 배우 이름이 없어요. 빨간 내복 기타리스트. 근데 이거 배우 이름 말씀 안 해주셔도 모든 분이 아실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쟁쟁쟁, 예. 파이어. 예. 불을 뿜는 네. 일렉 기타를 굉장히 멋스럽게 얼굴이 나오지도 않아요. 네. 예. 얼굴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멋스럽게 연주하시는 빨간 내복 기타리스트 매드맥스에 나왔습니다. 큰 그 트레일러 같은데 앞에 매달려가지고 칭칭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네. 거기서 기타를 치는데 대단했죠. 네, 뭐 이분의 연기로 인해서 많은 이제 코미디 프로부터 해서 네. 많은 예능에서도 이제 패러디하는 장면이 많았었고요. 네, 꼭 이렇게 빨간 내복 기타리스트라고 표현을 굳이 해주셔야 했나 하는 아시는 되지만 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 기사님께서는 대사 한마디 없었지만 그의 몸짓은 영화의 광기, 임모탄이라는 인물과 그의 존재감, 치밀한 조직 체계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후보는요, 베네치오 델 토로입니다. 이 배우가 이번 영화상에서 제법 많이 언급이 됐던 그 영화에 출연한 거죠? 네,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에 출연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 제 기사가 주연보다 더 주연 같았던 그의 존재감, 그 없이는 영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멘트를 날려주셨는데, 네. 영화를 본 입장에서도 그 베네치오 델 토로의 그 카리스마나 베네치오 델 토로의 연기는
정말 일품이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언급됐던 노미네이트 됐던 배우들은 그 정도인데요. 노미네이트가 되지 않은 배우들 중에서도 되게 언급해야 할 배우들이 제법 있어요. 이 조연상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사라 스누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 그 타임 패러독스에서 그 여자 주인공을 맡았던 호주 출신 배우죠. 네네. 이 스피어리그 매력적인. 형제가 기용을 했는데 이제 할리우드 진출을 한다고요. 이 영화가 인정받아서. 네,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배우를 영화를 보면서 미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인은 아니에요. 개성 있게 생긴 배우인데 되게 매력이 네. 보이죠. 매력이 진짜 많이 보이고 연기도 되게 잘해요. 그 영화 속에서 연기가 내면 연기가 많이 필요한데도 그런 배우고 이 사라 슬루크라는 배우를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배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드맥스 누님들을 꼽아주신 분이 계세요. 아, 그렇죠. 네, 이 안 기사님께서 아름다우셨고 아름다우셨습니다. 아. 라는 평을 했습니다. 네. 그 누님들이라고 한다면 그 영화 속의 모델들 말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이제 떠나는 그 모델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도의 어린 정조 이호재 씨. 이호재 씨. 저 이거 조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깜빡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 장면이 정말 명장면이거든요. 아, 그 우는 장면이죠. 뒤주에 갇힌 아빠를 두고. 그러면서 명대사를 하나 날려요. 그 앞에 교관 비슷한 애가 가로막거든요. 그때 경기도지사 김문수 씨가 했던 그 대사를 날립니다. 아. 관등 성명을 대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아, 맞아요. 기억하십니까? 예. 결국 그 사람이 소지섭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움찔움찔하면서 결국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처음에 어명을 받아서 그걸 막는데 네 이름을 대라고 기억하라고 꼬맹이가 자기가 갑인 걸 아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갑이다. 정말 김문수 씨가 정말 생각나는 예, 그런 멘트였습니다. 네, 그런 명대사가 있었고 그리고 한 명 정도 이제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네네. 그 주라기 월드의 모사사우루스를 꼽아주신 분이 계세요. 아, 모사사우루스. 기억하십니까, 모사사우루스? 아, 그럼요. 가장 큰 공룡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룡이에요. 음. 네, 어마어마하게 큰 모사사우루스가 바다에서 튀어올랐을 땐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한순간 주라기 월드 손님이 된 듯한 느낌도 들었다. 아. 마지막에 다시 튀어나와 주인공인 안도미누스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멋졌다. 올해 나온 영화의 생명체 중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최후의 신즈님께서 네. 저는 그리고 이거 그 영화상 투표를 받으면서 가장 네. 인상 깊었던 투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우리 제 기사님이 보내주신 그거였는데 네. 그 내부자들의 그 별장 그녀들을 뽑아주셨어요. 내부자들의 별장 그녀들이라고 하면 좀 그거 아닌가요? 그 병풍처럼 서 있던 그녀들의 그 슬픈 현실. 아, 그 골프장에서 같이 서 계시던 분들이요? 그렇죠. 네. 그 벌거벗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다. 아, 이거 되게 있는 것처럼 써놨네, 멋있게. 예, 굉장히 멋있게 써놔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 병풍처럼 서 있던 그녀들의 슬픈 현실. 벌거벗은 우리 사회의 모습. 아, 제 기사가 자기 포장하네요. 제 기사 나중에 한번 같이 가야겠네요. 어디 가요? 병풍 미친 슬픈 거 아니야, 현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슬픈 현실을 보러요. 예. 네, 박 기사가 아까 저녁 때 소주 한 병 하더니 지금 취했네요. 네,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게 진득하게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어찌됐건 후보로는 9명의 조연 후보들이 있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 기자님께서 매드맥스의 니콜라스 홀트를 얘기해 주시면서 네. 그 띨띨하고 찐따 같은데 착해 보임이라고 하셨어요. 띨띨하고 찐따 같은데 착해 보임. 네. 아, 이건 뭔가요? 글쎄요. 띨띨하고 찐따 같은데 착해 보인다. 네. 그건 거의 옛날에 그 신현준 씨가 연기했던 그 말, 그런 이미지가 아니지, 니콜라스 홀트면은. 그거 아닌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할리우드 최고 여배우랑 사귀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제니퍼 로렌스인가? 예, 네, 이거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서. 자, 그럼 박 기사, 이 조연상 수상자 한번 발표해볼까요? 정말 많은 배우가 거론됐던 조연상, 치열했어요. 예, 최고의 조연상을 받은 배우는요, J.K. 시몬스입니다. 아, 이 배우 아카데미에 이어서 이제 2연패했네요. 네, 굉장하죠. 사실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인상이 너무 셌어요. 네, 이런 조연이 한 해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또. 이 또 그 상반기에 개봉된 영화인데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언급이 됐다는 거는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후보들 중에 그나마 견줄 만한 배우가 황보 씨. 근데 서육이라는 영화를 많이 안 봤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었고, 황보 씨 정도가 그나마 비견할 수 있는 캐릭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될 만큼 강력한 캐릭터였어요. 가라 가라 갇혀 확 갇혀 아, 진짜.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네, 그렇습니다. 황보 씨. 네, 황보 씨는 진짜 그 엄청난 그 명대사 남겼네요, 그걸 생각해보면. 네, 가라 가라 갇혀 확 갇혀.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저희
두 기사가 뽑은 최악의 조연, 꼭 뽑아야죠. 네, 뽑아주시죠. 네, 저의 최악의 조연. 이게 사실 따끈따끈한 최악의 조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담 드라이버라는 배우인데요. 최근에 스타워즈의 네네. 다스베이더입니다. 아, 다스베이더. 네, 사실 그 가면 쓸 때는 전 최악을 뽑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가면을 벗고 제가 얼굴을 보는 순간 얘가 다스베이더야? 아까 그 이 기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띨띨하고 찐따 같은데 착해 보임. 이게 그분을 말하는, 지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 다스베이더가 이런 캐릭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 너무 아쉬웠어요. 네, 조연입니다. 네. 제가 뽑은 최악의 조연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이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많아요. 사실 많은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임지연 씨랑 그 이우영 씨. 누구요? 이우영. 누구예요? 이유영이죠. 그 간신에 나왔던 이게 두 아, 배우의 열전. 네네네. 예. 차마 그거를 뽑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제가 임지현 씨를 뽑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열정을 제가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뽑지는 못했고 최악의 조연으로 뽑히신 분은 주피터 언스탠딩의 배두나 씨입니다. 아니, 왜 배두나 씨 하필 그 영화에 다른 배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 배두나 씨가 나와요. 네. 그 워셔스키 남매와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죠, 이제. 네, 많은 친분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이상한 머리, 삐삐 같은 머리에 파란색 염색을 하면서 나오는데 네. 뭐라 그럴까요? 그 우주에 네. 청부살인업자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나와요. 네네. 정말 아닙니다. 예, 정말 별로였고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존재감도 크게 없었고요. 캐릭터 자체도 너무 매력이 없는 캐릭터로 이번 주피터 어스탠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15년 최악의 조연상으로는 주피터 어스탠딩의 배두나 씨를 뽑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배두나 씨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 배우로서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 지금 최악의 배우로 꼽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느낌이 그러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 콜렉터, 베니치오 델 토로가 옛날에 했던 역할 있잖아요. 콜렉터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거야, 이상한 역할은? 아닌가요? 애매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약간 만화 캐릭터 같긴 한데 네. 되게 애매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연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렁입니다. 저는 2015년 무비시네 영화방 조연상을 인사이드 아웃의 빙봉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련함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빙봉은 라일리가 어린 시절에 막 만들어낸 상상 속 동물이잖아요. 몸은 솜사탕에, 얼굴은 코끼리에, 몸통은 고양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다 갖다 붙인 그런 동물인데, 딱 그 나이 때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상 속 동물이기도 하고, 또 그런 빙봉이 라일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막 항상 곁에 있어 주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냈고, 그랬지만 어느덧 빙봉은 기억에서 사라지죠. 저는 그래서 빙봉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있었고 또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기억조차 못하는 그때 그 시절 어렴풋하고 어린 시절 아련한 그 시절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시절들은 다시 기억한다고 해도 다시 막 가고 싶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시절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빙봉이 기억의 쓰레기장에서 나오지 못할 때 더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련한 감정이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참 기억에 남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 또 무비시네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더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이제 진짜 메인상 3개 남았네요. 메인상 3개 남았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 가는 게 아까우실 거예요. 네, 주연과 감독상, 네. 그다음에 최고의 작품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주연상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연상 하면은 남녀는 물론 이제 인간과 비인간도 가리지 않습니다. 최고의 주연 배우를 찾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총 27분의 배우가 또 거론이 되셨어요. 네. 이번에도 뭐 조연상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셨고 네. 6점 이상 획득한 후보는 5분이 계셨습니다. 네. 5분. 먼저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갈린 거죠. 네, 그렇죠. 주연상 27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좀 다르게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 27명이나 배우가 또 거론이 됐다는 게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되게 밀고 싶어하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주연 배우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후보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마리온 코티아르. 마리온 코티아르 생각해보면 연초에 정말 인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렇죠. 여자 배우로 원톱으로 그 정도로 끌고 가는 영화가 늘 저희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없는데 심지어 이건 전적으로 연기가 가장 중요한 드라마에서 다르덴 형제 영화 하면 내면 연기도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정한 몇몇 장면들 그 막 쓰러져서 오열하고 막 무너지는 장면들을 약 먹고 그런 장면들 언급하면서 연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역할을 정말 잘 소화했어요. 마리온 코티아르가 이제 하반기에 네. 맥베스라는 영화에도 나왔는데 컴버배치랑 예, 컴버배치가 아니지? 아닙니다. 패스벤더. 예. 그 영화가 좀 빛을 못 발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상영관도 좀 찾기가 힘들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올해 최고의 주연 후보로 오른 마리온 코티아르입니다. 사실 지난해 주연상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주연상을 받았던 배우가 그 여자분이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 로자먼드 파이크. 나를 찾아줘에 나오셨던 그 엄청난 또라이적인 연기를 보여주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자 배우 만약에 이분이 수상하시게 되면은 마리온 코티아르가 수상하시게 되면은 2연패입니다. 그렇죠. 여자 배우 2연패죠. 네. 예, 굉장한 거죠. 네. 예, 그 다음 후보로는 이제 이병헌 씨. 이병헌 씨는 늘 박기사의 사랑을 받는. 아, 왜 남자를 사랑해? 병헌이 형 멋있어요. 네, 병헌이 형 멋있는데 네. 이번에 내부자들을 통해서 사생활 논란을 연기로 승화시키는 네. 그런 정말 배우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운동선수가 그러면 뭐 운동장에서 말을 해라. 축구선수면 골로 말을 하고 경기력으로 승부해라. 배우면 연기로 해라. 이런 말 하는데 진짜 연기로 했어요. 네, 정말 연기로 하고 모든 이제 뒷말들을 전부 다 불식시키는 그런 배우로서의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맨 처음에 그 내부자들 자체가 네. 개봉을 하기 전에 이병헌 때문에 안 본다. 아, 그렇지. 라는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개봉도 이병헌 때문에 1년 가까이 늦춰졌죠. 네, 그렇기도 하고 네이버 평점도 엄청나게 테러를 당했었어요. 네네. 엄청나게 테러를 당해갖고 그 이병헌 씨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조승우 씨가 피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신 분들은 영화관을 나오셔서 이병헌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생각해보면 그 전에 배우 때문에 망한 영화가 적진 않아요. 그 한효주 씨 나오셨던 영화들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동생 때문에 막 그런 거 엮여서 힘들었었고 송혜교 씨도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같은 영화 찍었을 때 폭망이었어요. 그렇죠. 무려 강동원 씨랑 같이 나왔는데 그렇죠. 강동원이 못 구제할 만큼 폭망이었어요. 거의 뭐 비꼬는 말로 뭐 두근두근 내 탈세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네. 이병헌 씨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정말 불식이라는 게 무슨 단어인지 알려줄 만큼 그 표현 좋네요. 예, 정말 굉장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병헌 씨가 나왔던 영화가 그 전에 없지 않았거든요. 터미네이터 있었고 협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 두 영화에서 사실 좀 부진해가지고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불식시켰던. 네, 네. 뭐 하반기에 가장 뜨거운 영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최고의 일본에 왜 없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영화 이후로 라면을 엄청 먹었거든요. 기가 막히죠. 기억하세요? 그 라면 쫙 한 젓가락 네. 뜬 다음에 입에 넣었다가 소주로 입을 헹구는 개간졌어요. 그게 또 이제 오른손잡이는 그런 식으로 라면 못 먹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오른손 한번 묶고 먹어본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잘 던지네 오늘 밖에서. 예, 그럼요. 네. 예. 저희 청취자죠. 네. 청취자분께서 안상구 라면 성공적이라는 멘트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센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후보로 오르신 분은 이제 유아인 씨예요. 네, 유아인 씨. 사실 올해 가장 뜨거운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5년도에 가장 뜨거운 배우 중에 하나였는데 연말에 상도 많이 받았고요. 네. 화제도 굉장히 많이 됐던 배우 중에 하나죠. 그 젊은 배우들 중에 요즘에 가장 인정받고 있는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끼도 많고요. 네. 연기로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유아인 씨가 우리 무비씨네 영화방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3회 방송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우한 거짓말? 아,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잠깐 그 옆집 사는 오빠로 나와가지고 머리 긴 오빠. 네.
약간 그 어중간하고 약간 어눌한 그런 모습 한번 보여준 거 말고는 없었는데 이번 영화 사도, 베테랑 이 두 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지를 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 그 주연에서도 뭐 사도를 주연으로 뽑아주신 분도 계셨지만 베테랑에서의 이제 악역 네. 주조연, 그러니까 조연 후보에도 들었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주연으로 뽑아주신 분들도 계셔서 사도와 베테랑 합쳤습니다 저희가. 네, 명대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유아인 씨 아들로 나왔던 그 친구가 관등성명을 대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면 그렇죠. 유아인 씨는 또 그 얘기를 했죠. 아, 핑궁이 밥은 잘 주느냐?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이게 확실히 가슴 아팠어요. 박기사도 새를 키운다면서요, 애완동물. 저희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키우시는데 네. 예, 굉장히 좀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죠. 네, 그 명의가 못 살린 그 새를 박기사 어머니께서 가스활명수로 치료를 하셨다고. 그렇죠. 새는 이제 소화불량이 되면은 네. 굉장히 위독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가망이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저희 어머니께서 가스활명수를 이제 주사기에 담아서 억지로 이제 입에 넣어주셨는데 네. 한 2시간 후부터 미친 듯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망이 없는 새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가스활명수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유아인 씨가 걔랑 그렇게 이별할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베테랑에서 뭐 어이가 없네 이 명대사는 올해 최고의 뭐 그러네. 패러디가 될 만큼 기가 막힌 대사였죠. 조태호를 연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유아인이란 배우를 보면 조태호가 보인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연기를 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후보로는요 베네딕트 컴버비치입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 그 오이영이라는 그 별명으로 더 유명한 배우죠. 네, 그렇죠. 이번에 셜록 그 영화를 통해서 한번 다시 돌아왔던데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박기사가 한번 밀지 않았었나요? 베네딕트 컴버비치는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 올해 개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이죠. 2015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굉장히 상반기였거든요. 이게 위플래시랑 거의 같이 개봉했던 영화였는데 저는 외국 영화 배우를 보면서 정말 연기 잘한다라고 느낀 게 작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2015년도에 베네딕트 컴버비치를 보면서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딱 느꼈거든요. 예. 네, 이게 아카데미에서 각색상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런 쪽이 드라마가 되게 강점이 있는 부문에서 상을 보통 받게 되거든요. 각색상 이런 쪽은. 근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드라마가 강한 쪽의 영화를 맡았다면 연기력이 많이 필요한 부문이었을 텐데 정말 잘 소화했다. 그리고 또 캐릭터 자체가 되게 천재면서도 갈등이 있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운의 천재를 표현을 한 건데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배우를 볼 때 이제 국내 배우들은 대사를 저희가 그렇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맞죠. 네. 그런 거랑 어울려서 그 배우들의 연기력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외국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유창하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느끼기가 힘들어요. 뭐 눈빛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로만 들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베네딕트 컴버비치라는 배우의 제 연기력을 확 와닿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강렬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박기사 부부가 강력하게 지원한 것 같아요. 이미테이션 게임. 네, 밑에 이게 또 뭐 써있네요. 예. 그 오기사님께서 천재를 잘 연기했다. 내적 갈등 연기가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후보로는 스티븐 카렐이 있습니다. 스티븐 카렐, 저희가 못 본 영화죠. 이 폭스캐쳐에서 주연상을 이렇게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천 작가께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문구를 남겨주셨어요. 눈과 마음. 뭔 소리입니까? 눈과 마음? 여기서 눈동자 연기와 네. 이제 뭐 눈동자 연기로 이제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습니까? 라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기사가 좀 풀어서 말을 해줬는데, 역시 눈 얘기가 있네요. 아, 순종을 부르는 그의 눈빛, 미치도록 차가운 광기,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둘 다 안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점, 6점 이상 획득한 5명의 후보가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네.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2015년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 주연상은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유아인 씨입니다.
오, 야, 한국 사람이 받았어요? 예, 국내 배우가 받았습니다. 야, 이게 국내 영화, 국내 배우가 받는 일이 사실 저희가 밀어주고 싶지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든 부문을 통틀어서 뭐 공로상의 이경영 씨 말고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엔딩상 공동수상 딱 두 개가 전부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유한희 씨가 당당하게 주요 부문에서 수상을 했네요. 올해 그 중반기부터 네. 그 천만 영화인 베테랑, 그 네. 다음에 거의 600만, 700만까지 갔던 이제 사도에서까지도 굉장한 존재감을 보이면서 이번 주연상 굉장히 좀 각축이 벌어졌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아인 씨가 뽑혔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할리우드한테 거의 전반기는 다 먹혔었지만 그 중반에 이제 쌍천만 흥행작이 터져 나오면서부터 역습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한국 영화가 기르가 살았기 때문에 좀 한국 배우들이 주목받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도 후보 중에 2명이나 올라왔고 그 후보들이 1, 2위입니다. 그렇죠. 이병헌 씨가 그 다음인 8점을 획득했으니까요.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던 한국의 두 배우가 이번 저희 무비시네 영화상에서 네.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밖에도 좀 인상적이었던 주연 배우 후보로는 뭐 강동원 씨 뭐 지지자 많고요. 조승우 씨도 뭐 같은 이유로 잘생겼다 뭐 이런 걸로 많은 후보군으로 이제 꼽혔고요. 그 다음에 또 주목받을 만한 배우가 J.K. 시몬스가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왜 있나요, J.K. 시몬스가?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아인 씨를 이제 베테랑에서 주연으로 보냐 조연으로 보냐 참 이게 또 약간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J.K. 시몬스도 위플래시에서 주연으로 보냐 조연으로 보냐. 사실 영화의 비중으로 따지면 그 다른 주인공 마이즈 텔러가 더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화가 J.K. 시몬스가 중심에 있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꼽힐 만한 게 뭐 베이맥스 이게 그 마블이 아니라 이렇게 영화 마블과 디즈니의 맞나요? 합작입니다. 네, 네.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치료를 보시죠? 네네 그렇죠. 네, 이상형임 이렇게 꼽아주시는 분이 있고요. 아 그런 몸매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럴 수 있죠. 약간 통통하고 근데 부드러운. 왜 강동원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 대호도 뽑혔어요. 대호. 호랑이. 호랑이요. 네, 일제 이후로 우리나라는 산군, 영물로서의 호랑이, 무속신앙 등이 상당 부분 단절돼 있었다. 아. 대호는 그런 정서가 배어있는 호랑이로 CG 역시 나쁘지 않았다. 아. 네, 이런 상당히 학술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 이외로도 뭐 슬픔이도 있었고요. 네, 고양 원더스 뽑아주신 분도 있습니다. 원더스도 있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재미난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씬의 영화방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기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의 올 한 해 목표는 지난해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상식의 주연상으로 2명을 꼽았는데 한 명은 조승우, 한 명은 고양 원더스 선수들을 꼽았습니다.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병헌 씨의 연기를 많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병헌 씨의 연기는 저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뭔가 정형화된 연기라는 느낌이 약간은 들어서, 하지만 조승우 씨는 일단 오랜만에 본 분이라 굉장히 반가웠고, 그 예전에 샤프했던 모습, 그리고 앳됐던 모습이 아닌 약간 살이 찌고 약간 주름이 있는 뭔가 능글능글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섹시해 보였고요. 그래서 조승우 씨를 1번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2번 주연상으로는 고양 원더스 선수들을 꼽았는데, 작년 한 해 다큐멘터리도 꽤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다큐 중에 파울볼이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김성근 감독 하에 2군에서 고군분투했던 고양 원더스 선수들, 그 선수들의 그 고군분투를 보면서 정말 가슴 뭉클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한 이 사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됐고, 물론 김성근 감독을 주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했던 고양 원더스 분들을 올 한 해 주연으로 꼽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리고 제가 연재를 시작한 그 안화백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시작한 게 어떤 스케치를 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한 번에 그리는 거라, 그런 그림에서도 나오는 우연한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뿜어져 나오는 스타일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맛에 많이 연습을 하고 그렸는데 사실 그거를 그린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거를 김 기사에게 보여주다 보니 김 기사가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라고 말해서 시작을 한 건데, 앞으로도 이번 그 연재를 계기로 일단 제가 그려놨던 물량들을 다 소진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는 걸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무비신의 영화방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번 빠르고 강력하게 한번 수상 가보죠. 아, 그리고 이제 최악의 주연을 또 말씀을 드려야죠. 맞네. 나도 예. 최악의 주연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예. 최악의 주연은 누굽니까? 저는 폴 러드입니다. 폴 러드요? 누구냐면 앤트맨의 주인공이에요. 아, 오, 괜찮았는데? 마블의 그 히어로물인데 밖에서는 계속 괜찮다고 전에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마블의 히어로 중에서 좀 제일 없어 보였어요. 강렬한 인상도 없고 영화 자체도 제가 좀 피곤하기도 했지만 작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마블 영화인데 나를 채워?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음. 이 주인공이 매력이 없다는 느낌이 들면서 뽑았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박 기사님은? 저의 주연 배우, 최악의 주연 배우요? 네. 저의 최악의 주연 배우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네. 공동 수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2위를 김고은 씨로 내렸고요. 1위는 이민호 씨입니다. 강남 1970? 네, 강남 1970의 이민호 씨를 그 정도로 별로였어요? 저는 이민호 씨 때문에 이제 김래원이라는 배우가 너무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별로였고, 나름대로의 연기 변신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금수저를 타고난, 물고 나온 그런 배우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이미지가 좀 거기랑 어울리지 않죠? 예, 그렇죠. 넉마 죽는 사람 치고는. 예, 꽃거지 같이 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좀 어울리지 않았고, 약간 이제 건달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데, 그 모습에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변신되는 모습, 그런 거는 좀 보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맞네요. 고민 끝에 이민호 씨를 뽑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적들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감독상과 작품상. 이제 네. 감독상 한번 가봅시다. 네. 네, 영화에서 연출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올 한 해 최고의 감독을 뽑아주세요. 네. 총 22명의 감독님께서 거론이 되셨고요. 7점 이상 획득한 감독님은 4분이 계셨습니다. 이 네 분 사실 이름 하나하나 읊어드리면 정말 쟁쟁한 감독들이에요. 그렇죠. 한 명의 노장, 한 명의 신예, 그리고 2명의 중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조지 밀러 감독이에요. 조지 밀러 감독은 옛날에 호주에서 매드맥스 시리즈를 그냥 1, 2, 3편을 완전히 세계적으로 히트시키면서 멜 깁슨이라는 배우를 발굴했죠, 호주에서. 그렇죠. 네, 그랬던 배우가 이 외과 의사 출신이에요. 어. 그 주말마다 자기 병원 평소에 운영하고 주말마다 와가지고 영화를 찍고 자기 차까지 그 영화에다 들이박아갖고 폐차시켜버리는 그 놀라운 그냥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던 감독님입니다. 음. 지금 아예 외과 의사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만두셨대요? 네, 영화 감독으로 전업했죠. 훨씬 많이 벌 테니까. 그렇죠. 예. 뭐, 이 기자님께서는 매드맥스를 만들 발상을 했다는 점, 페미니즘에 대해 꾸준히 공부했다는 점, 저렇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을 멘트로 담아주셨어요. 네, 요점을 딱딱딱 찍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뭐 백선예 씨, 그 청취자분께서는 최고의 자동차 액션과 지루할 틈 없는 미친 연출력, 미친 연기력, 미친 스토리가 돋보이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영화였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달아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멘트를 또 달아주셨네요. 네, 조지 밀러 감독 사실 올해 가장 특색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의 연출자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노장 감독이 사실 작년에 딱 떠오르는 감독 있으세요? 노장 있죠. 네. 예. 누굽니까? 우리 디카프리오 형과 그죠. 같이 합작을 했었던 마틴 스콜세지. 스콜세지 네. 감독님인데 할리우드에서 이런 노장 감독들이 가장 젊은 영화를 찍어내고 있다는 점은 정말 눈여겨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시대를 초월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굉장히 좀 에너지 넘치는 네. 그런 작품들을 이제 나이가 드신 그죠. 감독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찍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후보로는요, 드니 빌레브입니다. 드니 빌레브 사실 우리나라 그 영화 팬들한테 익숙하진 않을 텐데 그을린 사랑 같은 이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기억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드니 빌레브는 한국에서 이제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화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뽑아주신 것 같은데 네. 섬세한 감정선, 하드보일드가 공존한다라는 멘트를 청취자분들께서 달아주셨고요. 네, 건조함 속에서 뭔가 느낌 있는 그런 액션이나 그런
남자의 그런 멋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네, 저도 영화를 봤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연출로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 그 연출에 이제 음악까지 사운드까지 이제 복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총소리가 리얼하게 들리는 게 굉장히 좀 많잖아요. 아메리칸 스나이퍼도 좀 그랬고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총소리로 드럼을 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 정말 난무했습니다. 난무했어. 예. 예비 훈련 가면 되잖아요. 그건 너무 커요. 제가 고막이 약해서 예, 실제로는 잘 못 듣고 그리고 네. 예비군 끝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민방위는 총 쏘는데 가면 안 됩니다. 다칩니다. 네. 예. 군대 늦게 간 저만 예비 훈련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네. 옛날 얘기를 해갖고 깜짝 놀랐네요. 예비군이요. 예. 귀 아픕니다. 네. 예, 다음 후보로는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네. 그죠? 예. 이 감독은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뜨거운 감독입니다. 멕시코의 쓰리아미고라고 불리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에요. 세 명의 친구,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멕시코 출신의 감독들. 먼저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게 이제 2014년이었나요? 그 그래비티로 통해서 아카데미 예. 받으신 그분 있잖아요. 알폰소 쿠아론. 그 다음에 또 꼽히는 게 그 이번에 크림슨 피크 찍었던 감독 있어요. 그 감독님 이름이 길레르모 델 토로. 예. 그 약간 판타지스틱한 영화 많이 찍으시는 그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입니다. 이분이 지난해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으셨죠. 네, 그 영화가 그렇죠. 버드맨이었습니다. 버드맨이었죠. 네, 이 버드맨을 통해서 올해도 올라오셨는데 저희 상에도 이 감독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나무주연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영화 하나를 준비 중이시죠. 그렇죠. 레버넌트. 네, 레버넌트를 우리나라에서는 한 다다음 주인가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소모임에서 아마 그 영화를 보게 될 텐데 네. 사실 디카프리오한테 나무주연상 주려다가 실패하고 물먹은 감독들이 좀 계세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가 받을 수 있을까 좀 궁금한 그런 감독입니다. 네. 네. 마지막 후보를 말씀드리면 다미엔 차젤레 감독입니다. 가장 젊은 감독이죠. 그렇죠. 네, 이거 썬댄스 영화제에서 독립영화 한 편 찍었다가 이제 그 영화가 인정받고 장편 영화를 제대로 찍어냈고 그걸 통해서 지난해 되게 아카데미에서 주목받았던 작품이 됐거든요. 위플래시. 한국에서는 더 주목받았고. 그렇죠. 네. 최 기사님께서 음대에서 스승과 제자 간의 갈등이라는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뛰어난 편집과 연출로 음악 영화라기보다 되려 스릴러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로 극 내내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음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영화를 찍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런 영화가 나올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 관객은 없을 거예요. 그럼요. 네. 정말 위플래시는 올해 저희 무비시네 영화상에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플래시까지. 네. 자, 이제 4명의 감독을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 수상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 감독상은요. 네. 감독상 조지 밀러입니다. 네, 조지 밀러. 네. 역시 그 장유유서가 살아있네요. 네, 노익장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지난해 우리 감독상을 수상하셨던 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는 기억하는 게 없어요, 박기사. 우리 누구였죠? 놀란 형님이 받으셨죠. 놀란 형이었죠. 네, 그때 아깝게 수상에 실패하셨던 분이 바로 노익장에 과시하셨던 마틴 스콜세지. 스콜세지.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젊은 배우들, 쟁쟁한 감독들을 다 제치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9표 받았고요. 드니 빌레브가 7점, 다미엔 차젤레가 7점 받았습니다. 막상 조지 막혔네. 밀러는 11표를 받았죠. 네. 네, 그러면서 수상을 해버렸습니다. 네, 조지 밀러 멋진 영화를 올해 만들어준 감독님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최악의 감독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악의 감독, 저는 존 웰스 감독입니다. 존 웰스. 네, 존 웰스 감독이 1등이고 2등이 정기훈 감독인데 존 웰스 감독은 그 더 셰프 찍으신 감독이잖아요. 예. 진짜 요리 영화를 이렇게 맛없게 찍어낼 수 있구나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올해 최고의 남자 배우 중에 한 명인 브래들리 쿠퍼를 주연으로 기용을 해서 엉망인 영화를 찍어냈어요. 그렇죠. 브래들리 쿠퍼액은 지금 지금 뭘 붙여? 지금 굉장히 헐리우드에서 핫한 배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가장 핫한 배우 중에 하나인데 배우의 이름값에 비해서 너무나도 좀 엉성한
요리 영화를 만들었던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 뭐 삼류 양아치가 가서 셰프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영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존 헬스 감독이 전에 이 원작은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어거스트 가을의 추상 찍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를 그냥 막장 드라마처럼 찍어냈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 존 헬스가 참 이걸 영화를 잘 못 찍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등으로 최악의 감독인 정기훈 감독은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영화를 찍을 때 어떠한 고민도 없는 연출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성의 없는 이 감독을 저는 꼽을 수밖에 없네요. 네. 제가 뽑은 최고 악의 올해 영화 감독상은요. 네, 협녀의 박흥식 감독입니다. 꼽을 줄 알았습니다.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쟁쟁한 배우들을 가지고 캐스팅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병헌, 전도연이라뇨. 예, 정말 캐스팅하기도 힘든 그 배우들을 가지고 영화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그런 식의 연출력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거는 뽑아줘야 됩니다. 네, 예. 김교훈에게 그런 점프를 시켰을 때 많은 분들의 마음도 같이 극장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아, 좀 심했어요. 네, 그런 영화를 찍었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뜬구름 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5년 감독상에 다미엔 차젤 감독을 꼽았습니다. 휘릭휘릭 채찍질을 의미하는 위플래시의 감독입니다. 차젤 감독은 85년생인데요. 놀랍도록 완벽한 영화가 차젤 감독의 첫 장편 작품이란 걸 생각하면 정말 천재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요. 차젤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하고 싶어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재즈 드러머가 되고 싶어 드럼에 집중했다고 해요. 이때 만난 무서운 선생님에게서 영감을 얻어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죠. 위플래시에는 최고의 드러머가 되고자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출의 거장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선생이 있죠. 선생은 소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소년은 이내 지배당하죠. 최고의 드러머가 되고 싶으니까요. 선생의 지배욕에서 벗어나고 저항하려 해보지만 그마저 선생이 만든 게임의 일부가 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음악 영화이기도 하지만 제겐 꼭 전쟁 영화처럼 시종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전에 없이 펑펑 울었던 건 지금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그만한 긴장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매일의 업무, 치열한 경쟁,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야근과 충성 경쟁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요. 드러머 소년에게 단지 광기만 남는다면 그는 거장은 될 수 있을지라도 행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치열함과 빼어남 모두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향하는 곳이 어딘지는 잘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젤 감독은 지금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 내놓는다고 하네요. 재즈 피아니스트와 출세지향적인 여배우의 사랑을 담은 로맨스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지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잊지 맙시다.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하게 웃고 마음이 동하는 일엔 주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뜬구름 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상이 남았습니다. 여기 무비시네 영화상 2015년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상 수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죠? 네. 예, 이 영화상, 최고의, 영화를 뽑는, 작품상에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네. 영화상의 꽃은 작품상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2015년도 최고의 작품을 꼽아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총 24편의 영화가 거론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영화들이 그렇죠. 거론이 됐었고요. 6점 이상 획득한 후보가 6개나 됩니다. 네. 네. 정말 치열했어요. 네, 이 쟁쟁했던 후보들, 한 개 한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이제 매드맥스입니다. 매드맥스 감독상 탄 조지 밀러의 영화죠. 네, 매드맥스. 노장의 젊은 에너지가 가득한 영화. 네. 정말 미칠 듯한, 말 그대로 미칠 듯한 영화였죠. 미친 액션이라는 말이 정말 맞을 만큼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액션, 활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모래 폭풍 씬 같은 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네. 속에서 미친 듯한 액션. 이게 옛날 시리즈를 최근에 다시 리부트할 때, 부활시킬 때 이보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매드맥스 굉장히 멋진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올해 최고의 영화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어떤 청취자분께서는 황홀한 영상에 정신줄을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 네, 기가 막히네요. 네. 그 다음 후보로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 아까 빙봉의 그 여운이 잊혀지지 않네요. 네, 인사이드 아웃이 정말 이게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극찬을 받기도 했었어요. 네. 외국에서도 되게 극찬을 받았었는데 이게 상상력이라는 게 이렇게도 펼쳐질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뛰어난 상상력으로 펼쳐진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정신분열적인 영화죠. 예, 내 그렇죠. 안에 성격들을 하나씩 캐릭터로 만들다니 대단한 발상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영화 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네, 여기서는 4개인가 5개의 감정들이 네네. 이제 주인공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수십 가지였대요. 진짜요? 예, 근데 그거를 네. 어떤 감정이 있을까 해갖고 심리학자들을 몇 어. 명을 불러가지고 네. 5개로 추린 거래요. 사람한테 가장 의미가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좀 추려달라. 그래서 그 중에서도 뽑힌 게 5 감정이었는데 그 감정들이 또 이제 기억의 그 모험을 떠나는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 상상력이 이렇게도 펼쳐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죠. 그냥 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려갖고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리우드 영화가 올해 같은 경우엔 시리즈물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최근 몇 년 동안 할리우드 영화가 스토리에 좀 고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 옛날 시리즈를 부활시키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할리우드의 힘이 느껴지는 건 버드맨, 위플래시, 뭐 매드맥스,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인사이드 아웃,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세계를 펼쳐버리는 그런 그렇죠. 영화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네. 정말 올해 2016년에도 이런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후보로는요, 이제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타임 패러독스. 저는 이 영화 진짜 좋은 영화를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못 보셨네요, 진짜. 그러게요. 예, 타임 패러독스가 너무 상반기에 개봉을 한 것도 좀, 후보에 오르기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뽑으면서 좀 했었는데, 네. 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다뤄주셨습니다. 저도 이 영화 지지군 중에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시간여행의 설정을 가진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영화들을 놓고 봤을 때도 이만큼 참신한 발상의 영화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비 효과도 호주 영화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 호주 영화 나비 효과에 이어서 이 타임 패러독스도 기가 막힌 타임 뭐라 그러죠? 타임슬립? 네네. 타임슬립 영화인데 이게 많이 화제가 안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었습니다. 네. 진짜 이런 스토리의 영화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이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 자체가 이 스피어리그 형제, 이 감독들도 좀 할리우드 진출의 발판을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어권 출신들은 많이 오가잖아요. 그리고 사라 스노크라는 그 여배우도 그렇고요. 참 이 영화가 어떤 의미 있는 영화가 될 수 있겠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네.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반전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 드라마적인 게 되게 강해요. 그렇죠. 그 에다 노코가 연기했던 그 타자기 노코 했던 내면 연기는 아직 잊히지가 않습니다. 네, 진짜 기가 막힌 장면들이 많았던 그 타임 패러독스. 엄청 저예산 영화예요, 딱 봐도.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후보로는 버드맨입니다. 버드맨. 저 이 영화 강하게 밀었어요. 네, 버드맨.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올해 가장 강하게 밀었던 영화가 2편이 있는데 한 편이 서유기고 다른 한 편이 버드맨입니다. 근데 이 2편의 영화가 버드맨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에서는 수상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작품상, 감독상 이런 거 다 먹었는데 우리 무비시네 영화상에서는 지금 하나도 못 받았죠. 그렇죠. 네, 지금 버드맨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어요. 과연 작품상에서 네. 아카데미 시상식의 명성을 이어갈지 네. 좀 이따가 발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영화로는 이제 더 랍스터가 있습니다. 더 랍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둘 다 못 봤는데도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 영화도.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지네요.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꾸준히 올라오는 영화가 더 랍스터랑 그 다음에 아까 폭스캐쳐 네.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강점이 있는 영화라는 게 느껴지네요. 더 랍스터 그 철기사님이 그 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사람들은 외롭다.
슬프네요. 아, 예. 이건 거의 이제 천작가, 네, 천작가 멘트인데 천작가 멘트인데, 인간은 모두 외롭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더 랍스타 네. 이번 쟁쟁한 후보 6개 중에 한 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플래시가 네, 또 또 올라왔어? 단골 손님입니다. 그래서 예. 리플래시가 우리 무비신의 영화상 지금 벌써 상을 2개나 탔죠? 2개는 탔는데 모든 분야에서는 후보가 네, 있었습니다. 노미네이트는 다 되고 지금. 네. 이 위플래시, 3개 탔네요. 조연상 탔으니까. 그렇죠. 예. 네, 3개를 탔는데 위플래시 사실 작품상을 타기도 손색이 별로 없는 작품이에요. 멋진 작품이었었고, 네. 뭐, 위플래시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도 저희가 1부를 통해서, 그리고 2부를 통해서도 네.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위플래시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안 보신 분 있으면 지금 보세요. 좋은 영화입니다. 네, 좋은 영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015년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 작품상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 작품상 누굽니까? 위플래시입니다. 위플래시가 받았습니다. 예, 사실 작품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각축전이었어요. 이게 사실 표 차이가 안 나네요. 네, 거의 뭐 한 표, 두 표 이래서 뭐 공동 수상이 거의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위플래시가 단 한 표 차이로 네. 예, 수상을 했습니다. 2위는 버드맨이고요. 뭐 그 다음은 타임 패러독스, 매드맥스, 더 랍스터 이런 영화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위플래시 역시 사람들을 약간 그 소름 돋게 만드는 가장 그 클라이막스까지 치고 올라가는 힘이 강했던 영화지 않았나. 버드맨이 좀 리드링컬하고 본 적 없는 형식적인 그런 매력이 있었고 참신했고 그런 기술적인 면모가 많았다면 위플래시의 그 짜릿함만큼은 좀 다른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위플래시가 그 작품상을 받았는데 작품상 추천을 해주셨던 네. 다른 영화들을 한 번씩 간단하게나마 멘트를 청취자분들께서 써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를 뽑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천만 암살이요? 영화였죠. 뭐 독립운동, 쌍둥이, 해방후 역사 등 여러 가지 흥미 요소가 어우러진 스토리가 장점이었다. 최후의 심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성실한 나라 앨리스를 이 기자님께서 한국의 구조적인 비극과 개인의 파멸, 인지왜곡 등을 잘 버무려 담아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 세상이 지옥처럼 보였다라는 굉장히 좀 강한 멘트를 좀 날려주셨습니다. 이 영화가 이번에 그 이정현 씨한테 여우조연상 안겼죠? 그렇죠. 청룡에서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맥베스라는 영화를 찍으신 분도 계셨어요. 저희 청취자 백선혜 씨님께서 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원문 대사를 그대로 영화 속 대사로 잘 녹아들게 했고 주연 배우들의 고풍스러운 연기와 고전적인 느낌을 한껏 살린 연출이 돋보인 작품이었습니다. 라고 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네. 또 인상적이었던 영화 중에 하나는 이 파울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표나 받았는데 네네. 가장 마음을 울렸던 작품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기사님께서. 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저 이 영화보다 울었어요. 네, 이 영화 보다가 소년이 우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최고의 1분 중에 하나로 꼽았는데 진짜 그 장면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거의 빙봉 수준이군요. 그럴 수 있죠. 예. 제게 빙봉이었습니다, 정말. 예. 아까 말한 그 빙봉이 있다면. 그 김성근 감독,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감독인데, 그 김성근 감독이 고향 원더스라는 그 꿈의 팀을 만들어서. 저는 비슷한 그런 거에 우는 것 같아요. 청춘FC도 그렇고. 그러네. 네. 감정선이 좀 그런 쪽으로 많이 흔들리네요. 네. 약간 스포츠의 매력도 있고, 그렇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선수들의 그런 의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뭐 그 밖에도 뭐 재미난 멘트를 달아주신 분이 뭐 이제 Once Upon a Time in America를 복원판. 네. 이 복원이 어디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내년에 등단할 분이시죠? 예, 천 작가님께서 질보단 양, 그저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라는 멘트를 달아주셨었고요. 우리 천 작가 조만간 한번 만나야 되는데요. 네, 복원판이 어디서 개봉이 됐었는지. 네, 저도 몰랐네요. 예, 그러게요. 이게 한 3시간 넘는다고 하셨죠, 아까? 네, 해볼 수는 없죠, 이거. 아무튼, 천 작가님께서 멘트를 달아주셨고, 또 이제 또 명대사 있었죠? 예, 사도로 뽑아주신 곽 기사님께서, 내가 사도이고 사도가 나였다. 라는 명대사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희, 참여해주셨던, 방송에 참여해주셨던 많은 기사님들께서 2015년도에 개봉했던, 많은 영화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작품상 생각해보면 인터스텔라랑 베스트 오퍼가 7점씩 받아가지고 공동 수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막 다 골고루 나눠 가졌었는데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훨씬 더 많은 영화가 거론이 됐고 그리고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위플래시가 탔습니다. 네. 지난해 인터스텔라, 베스트 오퍼 다 좋은 영화들이었지만 네. 위플래시, 버드맨, 뭐 타임 패러독스 이 영화들이 또 지난해에 비해서 저는 좀 더 나은 부분도 있는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렇죠. 네, 흥미로웠고요. 한 영화씩 이번에 수상한 영화들을 분야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품상이었죠. 작품상에서는 이제 위플래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감독상 조지 밀러 감독이 받았습니다. 네. 매드맥스 연출한 노장이었죠. 네. 그 다음에 주연상은 유아인 씨, 한국 배우의 수상이었습니다. 아, 네. 고무적이네요. 네, 이번에 사두랑 그다음 베테랑에서 출연해서 받았고요. 조연상에서는 J.K. 시모스 아카데미에 이어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받았죠. 진짜 아직도 대단하네요. 이 평가는 죽이고 싶었고 아, 정말 저런 선생이 있을 거란 사실에 오금이 저린다. 정말 기가 막힌 멘트. 네, 청취자 멘트 네. 대단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오프닝 최고의 오프닝 상에서는 시카리오 이 영화가 받았습니다. 시카리오. 네, 시카리오의 오프닝 10컷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긴장감이었다라는 평가 정말 극찬이었고요. 네. 그 다음 최고의 엔딩상을 받은 거는 위플래시. 이 엔딩상은 진짜 독주 중에 독주였어요. 아, 그럼요. 네, 정말 대단한 독주였고 이 위플래시는 뭐 다른 노미네이트를 합쳐야 이만큼 받은 건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역대급이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수상 부문에 최고의 음악상, 최고의 일본상이 있는데요. 최고의 일본상에서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강력했던 두 장면이 있었죠. 네. 그 교회신과 그 다음에 폭죽신이라고 네. 설명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음악상. 최고의 음악상에서는 위플래시 역시 또 선정됐습니다. 아. 그럼 위플래시가 총 수상한 게 작품상, 그 다음에 음악상, 조연상 조연상, 엔딩상. 네 가지. 네, 네 부분을 수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진짜 이건 공로상. 배성우 씨가 이번에 배성우 씨. 탈환했습니다. 예. 네, 이경영 씨로부터 배성우 씨가 탈환에 성공하면서 네, 이렇게 9개 부문 저희가 수상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뽑은 최악의 작품 한 개씩 말씀드리면서 무비시네 영화상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악도 강조하려고요? 예, 그럼요. 네. 어떤 영화 있으세요? 제가 뽑은 최악의 영화상은요, 노크노크라는 영화예요. 아, 키아누 리브스? 예. 음, 작년에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가 네, 굉장히 이제 미친 여자라는 네, 캐릭터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었는데 네. 올해에는 이제 노크노크에 나오는 이제 두 여자 배우가 있어요. 음. 예. 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예쁘긴 한데, 네. 예, 그래도 이 영화 자체는 너무나 아니었다. 이거는 영화관에서 볼 영화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을 만큼의 올해 제가 영화관에서 본 최악의 영화입니다. 네. 저도 최악의 영화 한 편 뽑아드리자면 저는 스폰지밥 3D예요. 아, 네, 이만큼 숙면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극장 들어가가지고 영화에서 이렇게 반 이상 잔 적은 없었다. 아. 네, 진짜 대단한 영화였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뽑은 최악의 영화는요, 네. 올해 개봉 최악의 영화는 노크노크와 스폰지밥 3D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그 청춘학당 그 무슨 보쌈 여사? 아, 예. 네, 그 영화가 이제 단독 1등 수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분산이 됐지만 예, 다양되네요. 네,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흥부입니다. 무비시네 영화방 애청자기도 하고요. 첫 출연자이기도 합니다. 별명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차 이름에서 따왔고요. 마우라가 터져서 마우라랑 흥부랑 고민하다가 흥부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마우라 터진 가난하지만 행복한 차 흥부 안에 있습니다. 2015년도 최고의 작품 생각해봤는데 저에게는 윈터슬립이 가장 울림이 크지 않았나. 사실 요즘에도 가끔 그 윈터슬립에서 봤던 장면들 같은 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길 가다가 언뜻 마주치는 장면에서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떠오르기도 하는 잔향이 깊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종려상 수상 소식 듣고 본 영화라서 처음에는 영화 후광 효과가 없진 않았어요. 선택하는 데까지는. 그런데 첫 장면 본 순간 이거는 감독 역량으로 정당하게 받은 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져주는 작품인데 무거운 주제를 무겁게 담고 있는데 그 무거움이 전혀 불쾌한 무거움이 아니라 진지함, 삶을 대하는 진지함, 영화를 대하는 진지함, 그 모든 게 화면 구성이나 조명 쓰는 거나 동선이나 배우들의 움직임이나 거기에 모두가 녹아 있어서 네, 저는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추천드릴게요. 2016년도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네요. 네, 2016년도도 다들 이루고자 하는 일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 무비신의 영화방도 늘 그랬듯이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제1회 무비시네 영화상 네. 그리고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 저희가 이제 공지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공지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이제 2년 맞이하나요? 우리가 네. 2014년에 시작했나? 그렇죠. 14년. 그럼 이 3년째네요. 3월 8일이죠. 아, 그렇죠. 아직 은퇴 날이니까. 네, 그렇죠. 네, 3년째를 맞이하는데 사실 이 3년 동안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도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유튜브도 50원 벌었어요. 50원. 예, 많이 들어주시면은 네. 저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막 광고도 눌러주고 하세요. 네. 50원 누가 누른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 무비시네 영화방에 누가 돈 보냈던데? 아, 그래요? 그 팟? 아, 팟이요? 네, 그거 10,000원인가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찾을 수 있나 해가지고 뽑으려고 했더니 5만 원이 모여야 된대. 평생 못 뽑게 생겼어. 아, 안타깝습니다. 네. 저 이렇게 10,000원 보내주신 그분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예, 나중에 또 따로 다음 방송 때 저희가 언급을 또 해드리도록 하죠. 네, 그분 칭찬해드릴게요. 예, 복도 그분. 빌어드리고 새해 복도 많이 기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많은 칭찬 저희가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실 거예요. 아, 예, 그럼요. 네, 저희가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 5만 원 모이면 인출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제2회 무비시네 영화상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2016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올해도 2016년 무비시네 영화방은 계속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김기사였습니다. 예, 박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우빠입니다. 2015 작품상으로는 저는 베테랑을 추천하고 싶고요. 이유로는 황정민 씨의 그 강직한 형사 연기가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감독상으로는 아무래도 베테랑을 찍으신 유승환 감독님을 추천하고 싶고 영화를 보는 내내 되게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연상으로는 인사이드 아웃의 빙봉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영화 보면서 빙봉이 죽는 순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무비시네 영화반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미양입니다. 저는 2015년 작품상으로 인턴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보면서 퇴직 후에 집에서 쉬고 계신 아버지가 저보다 더 일을 잘 하실 텐데 이렇게 쉬긴 너무 아깝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독상으로는 정조와 사도세자의 삶을 섬세하게 그려낸 사도의 이준익 감독님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암살과 베테랑에서 빅 재미를 그려낸 오달수 씨를 조연상으로 추천합니다. 무비시네 영화방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출연했던 심지스터디의 이기자라고 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는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저는 2015년
네까지 3제였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는 3제가 끝나서 네,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뽑은 올해의 영화 2015년의 영화는 두 편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드맥스입니다. 물론 영화를 판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오락성, 그 다음에 작품성 이런 게 있는데 작품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때로는 어떤 주관적일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연출력, 그 다음에 메시지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뭘 느낄 수 있게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가 나의 어떤 사고관을 변화시킨 게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그 작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따졌을 때 매드맥스만큼 가장 훌륭한 영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장르적인 영화로서 오락적인 재미도 충분히 이렇게 잘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화 자체의 어떤 연출력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 저는 여성 영화라고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인공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영화에서 노골적으로 뭐 어머니의 땅, 뭐 어머니의 우유, 그것을 찾으러 가는 어떤 딸들의 이야기, 막상 거기에 갔는데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어서 다른 이상 세계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실 세계를 바꾸자는 그런 결말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메시지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올해의 영화로 뽑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이 조지 밀러가 계속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페미니즘 학계와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뽑은 영화는 안국진 감독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이걸로 이정현 씨가 굉장히 큰 상을 받기도 했었죠. 이 영화 역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네, 그 특징은 굉장히 다르죠. 이정현 씨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어서 어느 순간 비주류로, 그리고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려고 희망을 애써 부여잡는 그 순간에서도 세상에 의해서 내동댕이 쳐진다는 그런 게 굉장히 와닿고 가슴이 아파서 저는 이 영화를 뽑고 싶습니다. 네, 사회적인 의미도 잘 담겨져 있고요. 이상 이렇게 두 편을 뽑았는데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